한여름의 절정처럼 뜨겁게 차오른 계절의 에너지가 무대 위에 한껏 쏟아지던 날이었다. 오랜만에 함께한 만남. 대구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퇴장 안 하고 여기 자막이 나와요. 하고 난 다음에 조명이 인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BGM이 들어간단 그렇죠. 말이니까. 그럴 때부터 이제 커튼콜이에요. 퇴장. 그들이 함께 모인 이유 무엇일까? 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공연이죠. 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 기념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도 잘해왔지만 다시 동행 30년과 같은 그런 주제를 두고서 우리 여기에 있는 시립예술단 4개 단체들이 합동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하고 대단합니다. 저 역시 자부심을 가지면서 지금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1990년 5월 21일생, 올해 30살인 대구문화예술회관. 오래전 그의 수많은 무대를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2020년 8월 그는 장년의 나이를 맞이했다. 시립예술단이 다 모인다는 자체부터도 일단 인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함께 공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회관이 지금 30년이 됐다는 게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요. 예술회관에 있는 4개의 예술단체들이 이렇게 서로 콜라보 무대를 만드는 것이 또 우리 30주년을 또 기념하는 큰 의의가 있는 공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983년 공사를 시작으로 대극장 1118석, 소극장 320석 규모로 만들어졌다.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던 시절, 그의 탄생은 지역 문화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당시로서는 좀 외곽 지역인 이거 두리공원에 세워지면서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도 많이 또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문화예술회관은 각각 100평에서 200평에 이르는 13개의 전시실과 그리고 대공연장 80홀, 그리고 소공연장 비슬홀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문화예술회관을 찾으시는 시민들께서는 언제든지 이곳에서 좋은 공연, 전시를 이곳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의 또 큰 의미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이자 누군가에겐 꿈의 무대였던 대구문화예술회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작품의 시간이 무대 위에서 혼을 불살랐던 어느 예술가의 행적이 기록된 역사서다. 대구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정말 풍부한 문화예술의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장르마다 정말 뿌리도 깊고 특히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시립 오페라단이 여기서 또 발족을 하였습니다. 해서 7개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정말 좋은 공연들을 여기서 제작하고 이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해서 대구는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한 문화예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문화예술이라는 이런 공간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운의 뜻을 품고 날아올라 예술가들과 함께 성장한 대구문화예술회관. 꽃다운 시절을 보내고 이제 30살, 농익은 청년이 되었다. 미래 예술가들을 위해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다시 30년 동행을 말한다. 제목을 다시 30년 동행, 바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과거, 현재, 그리고 희망과 미래 이렇게 4가지 구성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도 문화예술회관이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열심히 다가갔지만 앞으로 30년은 더 대구 시민들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극장으로 다가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기 전날 전체 리허설 무대가 펼쳐졌다. 첫 순서는 대구시립국악단. 왕의 행차 때 연주되던 대취타와 궁중음악과 궁중무용이 어우러진 선율악을 선보인다. 30살의 시작을 알리는 국악기의 시원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무대 위를 스민다. 그 예전에 그 웅장한 그 행진 음악이나 그런 음악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밤도 고민하고 연습하다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 30주년과 계속 같이 한 국악단이 추구하는 모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통의 올곧은 개성과 또 미래 국악의 재창작, 이 두 가지 면모를 저희들이 이 두 프로그램에 저희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번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981년 국내 최초 국공립 현대무용단체인 대구시립무용단. 단원들에게도 올해는 여러 의미로 특별한 해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의 30주년인 동시에 대구시립무용단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간이 주어졌다. 대구시립무용단은 39년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처음 한 해가 시작하면서 그 코로나 상황과 맞부딪혀가지고 무용단 자체가 자칫 침체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험했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페스티벌 모다페의 폐막식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을 위한 대구시립무용단, 대구를 알리는 대구시립무용단의 역할을 오히려 더 해냈지 않았나 하는 뜻깊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공연에서 2020년 현재의 모습과 희망을 담아내게 된 대구시립무용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나운 30살을 치르는 지금의 모습을 30명의 단원들은 어떻게 담아내려 할까? 저희 이번에 30주년 기념 공연은 무용단에서 침월과 존재를 준비했습니다. 침월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하는 어떤 그런 의미,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나가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똑같겠지만은 우리는 무용수로서 대구시립무용단의 존재의 가치,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 여러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대구시립무용단은 거의 40년 다 돼가거든요. 제가 2002년도부터 거의 한 18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정기 공연, 기획 공연 이런 것들에 임하면서 거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인 의식으로 계속 성실히 임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객들에게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무용단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는 무용수가 되겠습니다. 극예술을 통해 관객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왔던 대구시립극단. 1998년 12월 4일 연극 무지개를 시작으로 인물들의 다양한 삶을 작품 안에 녹여왔다. 전체 총연출을 맡은 정철원 예술감독은 30살을 맞이한 올해 지친 관객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뒤쪽으로 좀 더 가. 여기 지금 박힌 걸리네. 지치고 불행했던 무대 뒤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희망을 물어봤다. 예술이라는 하나의 그 희망의 신이 있습니다. 그 예술의 희망을 가지고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작은 불씨로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립극단은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로, 내일로 향해 가자는 그런 주제를 담았습니다. 인생사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4개의 대표작. 정철원 감독은 각각의 명장면을 이어 관객들에게 대구시립극단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중 동화 세탁소는 지역 작가의 창작 스토리. 앞으로 지역 연극의 뿌리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대구시립극단의 목표다. 저도 이제 연극을 시작한 지가 한 30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 30년이라는 내공이 느껴지면서 앞으로 이제 이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이 대구 공연 예술에 큰 자리를 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도 있고, 지금까지 무대가 희노애락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여줬다면은 앞으로는 밝은 미래를 선사하는 그런 극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보다 9살이 많은 대구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1981년 창단 이후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구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 왔다. 지금 소리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더 이쪽에서 자기 소리를 둥글게 내야 됩니다. 여기서 모난 소리를 내면은 앞에 날카로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러시아 대문호인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인데 그 시 내용을 보시면요. 비록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이기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그리고 노래하는 저희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가 아닌가 그런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0주년에 저랑 다른 친구들이랑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30주년인 만큼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내일 공연 잘해봅시다. 알겠죠? 자, 다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이팅! 자, 30살을 축하하는 늦은 생일날 매해 수많은 공연을 올리고 세웠던 80홀의 모습도 새롭다. 공연의 오프닝 무대를 맡은 대구시립 국악단 단원들은 벌써부터 무대 체크에 나섰다. 컨디션은 평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30주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이기도 하고 더 잘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생기고 나서 저는 이 직장 무대에서 처음 공연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관객분들도 많이 와서 저희 공연하는 걸 많이 관람하고 많이 호응도 해주셨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나의 기억 속에도 자리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예술을 대표하는 굵직한 작품부터 신예들의 신선한 감각까지 미술과 공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의 무대가 되었던 곳. 관객인 나에게는 오랜 시간 즐거움으로 남았던 이 자리가 단원들에게는 어떤 공간이 되어 왔을까? 설레임, 행복함, 감격스러움, 오감을 채워왔을 무대에 대한 순간을 돌이켜봤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저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또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전공을 해서 또 직장을 들어와서 항상 음악을 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제 인생의 최고의 공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원들의 삶의 터전이자 최고의 공간인 무대에 새로운 막이 오르려 한다. 무대를 기다리는 관객들에게도 8월 13일은 설레는 날이다. 한자리에서 이렇게 최고의 공연을 하시는 분들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설레고요. 지금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30주년이나 됐다는 게 조금 놀랍고. 대구문화예술회관은 다른 지역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40년, 50년 대구 시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을 담아내는 무대의 막이 올랐다. 명금이라 개치타! 아이랑 같이 왔는데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 흥겨웠습니다. 문화가 융성하는 그런 도시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주년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대구 시민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미래에서도
정말 대구를 대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문화예술회관이 분명히 또 되리라 생각하고 현장에 있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멋진 공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가 많으니까 많이 많이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지역 예술가의 디딤돌로 다양한 창작의 공간으로 지역민의 문화 쉼터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새로운 무대의 생을 준비 중이다. 그럼 지금부터 2020 대구 국제 효로예술제 지금부터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온라인으로 개막식을 연 대구 국제 힐링 공연 예술제. 개막작 세익스피어인 힐링을 시작으로 3개월간의 대장정, 그 막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 예술제는 대구의 대표 여름 축제인 호러 페스티벌이 올해는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호러라는 특정적인 콘텐츠만 갖고 저희들이 페스티벌 형태로 좀 짧은 기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힐링 공연 예술제를 통해서 대구 연극인들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올리게 된 거죠. 호러는 기본이고 코믹, 그다음에 실험극, 그다음 휴먼, 기타 등등 역사극 이런 여러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 대면 공연 거리가 연극으로 넘쳐나는 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힐링 공연 예술제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2004년부터 16년간 대구인들의 무더운 여름을 책임졌던 대구 국제 호러 페스티벌.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로 시민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연극인의 해를 맞아 대명 공연거리로 그 무대를 옮겨왔습니다. 호러 연극을 포함해 무려 3개월간 20여 개 극단이 준비한 다양한 연극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대구 연극의 산실, 소극장 거리의 탄탄한 인프라 덕분에 이런 도전이 가능했습니다.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여름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호러 연극들. 극단 온누리 또한 코믹 호러 장르로 이번 연극제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펼치는 호러.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느 동네와 다를 바 없이 평범했던 마을에 등장한 수상한 쌀통 하나. 그 쌀통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발견되고 맙니다. 얘 나막대인가? 나막대는 아니갖고 뭐 치꿀이나 뭐 그런 거 아이가? 그래? 이거 닭발이 아니라 손가락 아니에요? 놀랍게도 쌀통에서 발견된 것 바로 어린아이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손가락이다. 봤다니까요. 손가락 5개. 이웃집 쌀통은 우리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느 동네에서나 있을 법한 그리고 어디 가나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을 이 작품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너무나 극으로 끌고 가는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그 거리를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불신에 대한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민아 아빠 돈 갖고 간다. 5,000원 가져가 놓고 3,000원 가져갔다고 확인해. 마을에 나타난 쌀통 하나가 싹 틔운 이웃 간의 의심과 질투심. 시종일관 투닥대는 4인방의 대사에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정도면 보여주지. 진짜. 잠시만. 경력이 있으신 그런 선생님들과 하다 보니까 제가 훨씬 배우는 점이 많고 좀 더 제가 연기하는 길에서 더 매끄럽고 더 재미있고 그런 연습 시간들과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연극했던 그 20대 초반, 20대로 돌아간 느낌?
처음에 정말 풋풋했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그 선배님들하고 같이 있다가 또 한참 차이 나는 후배들과 같이 있으니까 활기차졌다. 연극에서 선보일 배우들의 케미가 점점 더 궁금해지죠. 연극제를 통해서 우리 배우분들도 힐링이 되고 그다음 대구 시민도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관객분들한테 웃겨드릴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집 쌀통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다양한 장르의 연극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 힐링 공연 예술제. 극단 구리 거울은 지친 청춘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가족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라! 한번 한다 했으면 끝이 아이가. 희수는 지금 29살인데요. 취업도 못하고 남자친구와도 이별을 하고 그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버림을 받고 갈 곳을 잃었는데 할머니 집을 찾아서 그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할머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손녀 희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건 할머니 신영필 여사. 처음 보셨어요? 우리는 편지를 연애. 우연히 보게 된 할머니의 연애 편지를 통해 그 시절 풋풋한 할머니의 청춘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저희도 그 편지 함께 들어볼까요? 달빛 교교한 밤 그대 고운 얼굴이 떠오르고. 펜슬? 펜슬이 누구야 할머니? 네 서글픈 사연이. 영필이 아닌 팽슬로 불렸던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두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낸 연극 신팽슬 여사 행장기. 네, 저희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요. 3명의 배우가 펼치는 찰떡 연기 앙상블과 그리고 여러 지역의 재미난 사투리 그리고 뉴트로 감성 터지는 연애 편지와 그리고 아름다운 시 이런 것들을 함께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소극장의 매력을 10분 활용한 이번 무대. 옛 느낌 물씬 나는 소품들과 아련한 조명빛만 있으면 70년의 시공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선생님이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시 별에는 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뉴트로 감성적인 요소 바로 시인데요. 1940년대 할머니의 사랑을 더욱 와닿게 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구절이 관객들의 마음에 별처럼 새겨집니다.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 극은 한마디로 여성 성장 드라마입니다. 여성이라면 모든 인간의 성장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바람이 인다 살아야겠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께도 어떤 힐링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녁이 되자 활기를 띠는 소극장. 호러 코믹 연극 이웃집 쌀통의 공연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모였는데요. 최근에 서울에 다녀오셨거나 8.15 집회에 없습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은 꼼꼼히 이루어져야겠죠. 여름밤의 무더위를 날려줄 공연장으로 드디어 입장합니다. 네, 여름에 많이 더운데 호러 공연이라서 너무 기대되고 오늘 되게 배우들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처음에 제목만 들어서는 좀 코믹스러울 거만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약간 호러물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이 여름에 이런 걸 한번 봐야지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오사카미 감도는 무대 위. 주인공 쌀통이 등장합니다. 그게 하이라이트. 쌀통 안의 손가락을 다시 한번 마주친 순간 진짜 손가락이다. 맞다니까요. 손가락 5개. 무대의 배우들과 함께 놀라는 관객들. 이게 바로 소극장의 매력이겠죠. 손가락만.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배우들의 연기 열정까지. 그들의 익살스러운 연기에 우리 영순이 12시 땡 하면 들어오는데 웃자.
관객들도 빵빵 터집니다. 코믹과 호러를 오가며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이기심을 그려낸 연극 이웃집 쌀통. 아주머니 4인방의 코믹 호러.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평소에 영화만 보다가 연극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굉장히 생동감 있고 재밌었어요. 예,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배우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유쾌하게.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연극인 것 같아요. 보는 관객이 있어야만이 공연은 이루어집니다. 연극인들과 관람객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소통하는 그 계기를 통해서 힐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꾸 넘어지기만 하다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 연극. 어려운 시기 관객들에게 다양한 힐링을 선사하기 위해서 남은 2달간도 10여 편의 연극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루 일과를 끝낸 저녁 시간. 작은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한 편 어떠신가요? 연극의 매력과 함께하는 힐링데이 즐겨보세요.